다음 주 화요일 날은 레벨 테스트라 미적분 애들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클리닉은 없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광고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학원 방학이야. 이틀이나 돼. 그리고 토요일은 내가 수업을 빼고 3월 2일 날 몇 시라 그랬지? 1시라 그랬나? 1시부터 보충. 1시부터 3시까지 확통, 3시부터 5시까지 미적분.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도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자료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자료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내느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게 돼. 만약에 우리가 정리하는 자료라고 하는 녀석이 10개, 15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특정인 녀석들은 그냥 세주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자료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하게 되는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의 자료를 모아서 평균을 구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확률 변수 값을 갖는 녀석들이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라고 하는 걸 세는 것만으로는 정말 힘들어져.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평균과 그 다음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이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내가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평균이나 그 다음 표준 편차하고 분산은 똑같은 걸로 얘기를 할게. 얘네들을 알고 있으면 그 그룹 안에서 필요한 비율들이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런데 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말 그대로 너네들의 수학 점수, 너네들의 국어 점수, 너네들의 탐구 점수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점수 평균을 구하기 위해 몇십억, 몇백억을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말 그대로 몇십억, 몇백억을 써가면서 매번 조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만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자.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자. 그래서 그 전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 다음 그 모집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부르자.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야. 모집단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관심이 있어.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갈고 싶은데 이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예측하고 싶은 거고 찾아보고 싶은 거야. 말 그대로 100만 개의 모집단으로 이루어진 녀석을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그 다음 1000개의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하게 되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모 집단의 전체의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좀 싸게 구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뭘 설정을 할 거다?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을 확인할 거야. 자, 뭐 아무래도 수학 시간이니까 모집단이라고 하는 녀석을 전국 고등학생의 수학 성적이라고 해봅시다. 전국 고등학생의 수학 성적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의고사 점수라고 얘기를 합시다. 전국 학생들의 평균을 알고 싶어. 자,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표본을 고를 거야. 표본을. 강남 대성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서는 표본을 골랐어. 어때? 강남 대성은 일단은 수능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 만점자 몇 명 나왔어요 막 그러잖아. 그치? 그다음 시대인재 종합반의 평균을 구했어. 표본을 정했어. 둘이 요즘 막상막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표본 자체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약간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치? 오케이?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올라올 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가 나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천으로 보냈으면 농어촌 전형을 이용을 해서 대학을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동생의 와이프 재수 씨가 경기도 광주 쪽에서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시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농어촌 전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학교를 잘 가. 그럼 걔네들의 점수를 가지고 표본을 구했어. 약간 과하죠? 그쵸? 너무 잘하는 애들. 그리고 너무 부족하죠? 그쵸? 그래서 통계를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자료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모집단의 성질이 나타날 수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에 해당하는 성질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잡아낼 때는 정말 나의 의도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녀석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랜덤으로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본 잡아낼 때는 랜덤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뽑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표본을 잡아내야 그나마 통계를 조사하는 사람의 의도, 통계를 조사하는 사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느 정도 배제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자, 그러면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표본을 추출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으면 안 돼. 내가 대한민국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재수 씨한테 부탁해서 이 학교에 있는 애들 해서 평균이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평균 돼요. 그래도 너희들 이만큼 하잖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쪽에서 표본만 가지고 와서 와 니네들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안 되면서 무슨 이라는 표현을 하는 그 의도라고 하는 녀석이 통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거짓말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요즘 와서는 그 통계 관련해 가지고서는 관련된 그 아줌마 아저씨들의 사이트들 가게 되면 통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어떤 집단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문항들로 조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 오케이?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나는 모집단의 특징을 알고 싶다. 모집단의 특징이 뭐야? 평균, 표준 편차. 모집단의
특징을 알고 싶은데 모집단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몇백억 써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그걸 우리는 표본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표본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징을 찾아본다가 바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표본을 뽑을 거야. 그 표본을 뽑는 과정을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 추출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비복원 추출하고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 뭐냐? 내가 점수를 확인해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표본을 뽑았을 때 뽑았던 사람을 다시 한번 집어넣고 다시 뽑는 경우들이 가능한 것.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은 한번 뽑으면 끝.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것. 비복원 추출.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전체 모집단의 개수가 n개야. n개야. 오케이? 그런데 내가 이 n개 중에서 r개짜리 표본을 만들고 싶어. 한 10만, 한 100명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짜리 표본을 만들고 싶어. 오케이? 그 얘기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녀석은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내서 표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녀석은 n개 중에서 중복해서 r개를 골라낸다 정도라고 생각을 할 거야. 여러분들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녀석에 따라서 몇 가지 통계적 특징들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무시할 거야. 그냥 추출을 할 때 복원 추출, 뽑았던 거 다시 집어넣고 돌린 다음 다시 뽑는다. 비복원 추출, 뽑았던 거 확인하고 옆에 놓고 안에서 다시 뽑는다라는 개념으로만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하고 있을게.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표본을 만들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모집단의 전체 개수가 100개야. 그런데 이 100개를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 볼 거냐면 10개짜리 표본을 만들 거야. 그럼 얘들아, 100개의 자료 중에서 10개짜리 묶음 표본을 만들게 되면 어떤 표본은 전체 100개의 자료를 그대로 담고 있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녀석은 그 100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보다 과한 자료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녀석은 이 100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보다 부족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따질 거냐면, 처음에, 야, 이 100개 중에서 10개짜리 표본 만들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봐. 자, 100개 중에서 10개짜리 표본을 다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내가 비복원 추출로 준비를 하는데 100개 중에서 10개짜리 표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생각하면 10부터 1까지에다가 100부터 91까지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100개 중에서 10개짜리 표본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돼버리겠죠. 그때 만들어진 표본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할게. 첫 번째 표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표본까지, 그 다음 n번째, k번째 표본까지. 몇 개인지는 계산하기 힘드니까는 안 쓸게. 오케이? 그럼 이 10개짜리 표본들이 만들어졌어. 오, 야.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 모집단의 특징. 모집단의 특징이 뭐냐? 평균. 그럼 우리는 이 K개의 표본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이 K개의 표본 평균들을 하나씩 구해서
그 표본 평균들이 나타나는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본 거야. 그랬더니 이 K개의 표본들의 표본 평균 가운데 주어진 녀석들을 하나의 확률 분포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어떤 녀석들은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보다 좀 더 높은 놈, 좀 더 작은 놈들이 어떤 분포를 이루면서 정규 분포를 이루면서 나열이 되더라. 오케이? 자, 모집단에 10만 명이 있어. 10만 명이 있어. 10만 명이 있어. 그런데 나는 이 10만 명 가운데 100명짜리 표본들을 만들어 볼 거야. 그 100명짜리 표본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뭐 할 거냐면 만들어진 표본의 평균들을 구할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전체 10만 명 중에서 강남 대성에 있는 100명의 평균, 시대인재 종합반에 들어가 있는 100명의 평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00명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씩 구해서 나열을 해봤더니 얘네들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정규 분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요. 그리고 주어진 녀석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각각의 표본에서 구한 그 표본의 평균들을 우리는 앞으로 뭘로 표현할 거야? 바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낼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분으로 전체를 알고 싶어. 그럼 이 부분들 전체,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전체에서 이 부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만들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진 K개의 표본들의 평균들을 구해서 나열을 해 봤더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야? X하고 X바라고 하는 변수를 구분 지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X. 모집단. X바. 표본의 평균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다시 X 수학 점수 X바는 수학 점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표본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얘기하는 놈으로 생각할 거야. 추정을 할 때 첫 번째 X하고 X바를 구분 지어라. Y 몸무게. 내가 속한 모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몸무게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야. 그런데 주어진 녀석에다가 바를 씌웠어. 바를 씌우게 되면 이 Y 바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속해 있는 전체 중에 일부 표본 몇 개만 모아서 평균을 구한 거야. 그래서 얘를 표본의 몸무게의 평균을 나타내는 문자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모집단이 있어. 내가 이 모집단에서 크기 N,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표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의 개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전체 100개가 있어.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표본의 크기는 1개짜리를 만들어도 되지. 2개짜리를 만들어도 되지. 3개짜리를 만들어도 되지. 4개짜리를 만들어도 되지. 5개짜리를 만들어도 되지. 그럼 내가 5개짜리 표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야, 100개 중에서 우리 5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100, 99, 98, 97, 96분의, 밑에 5, 4, 3, 2, 1. 졸라 많겠지? 그치? 그 졸라 많은 5개의 표본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을 X바라고 나타낼 거야.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이 개수만큼 만들어진 표본의 평균들만을 가지고 내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주어진 녀석이 정규 분포로 나타난대. 그 얘기는 이 정규 분포로 나타나는 녀석 어딘가에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겠지. 이해돼? 왜? 요 안에 있는 일부의 평균들을 계속 모아서 내가 주어진 녀석을 쭉 나열을 해서 나타내면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전체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 어딘가에 있겠지. 전체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아지는 녀석이 이 안에 있겠지. 물론 주어진 녀석에서 만들어지는 표본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보다 과한 지표를 나타내는 표본이 있을 수도 있고 평균보다 부족한 지표를 나타내는 표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평균과 똑같은 지표를 나타내는 표본이 주어진 녀석 안에 있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걸 찾자는 거야.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은 표본 평균을 갖는 녀석이 어디쯤에 있을까? 오케이? 이게 추정이야. 이해되냐? 거짓말.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1쪽으로 갑니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 모평균은 전체의 평균이야. 전체의 평균을 잡고 싶어. 여기서 일단 확률 변수 구분 잘해야 돼. 자, X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몸무게라고 하자. 그럼 저 확률 변수 X가 나타내는 건 각각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몸무게를 나타내. 그럼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내기 위해선 이 X라는 녀석으로 나타냈다고.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야. 모집단의 분산이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몸무게를 하나하나 다 재려면 가서 야 몸무게 올라가 봐 얼마 몇 킬로그램 뭐 이거 다 쓰고 다 돈이야.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일부 표본들만 가지고 전체를 다 확인하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뽑는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아무렇게나 뽑아낸 표본들이 과연 정말로 전체 모 집단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뽑았는지 알 수도 없어. 그치? 나는 눈 가리고 열심히 잘 뽑았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모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모 집단의 평균보다 좀 더 과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씨 불안한데? 그럼 그냥 다 조사하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 이 100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녀석들에서 5개짜리 표본을 만들어 보는 거야. 진짜 몇십만 개 나오겠다, 그치? 몇십만 개 나오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몇십만 개가 나와 있는 그 표본들의 표본 평균들을 구해서 주어진 녀석을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내 봤더니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야.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봤더니 그럼 이 분포 가운데 모 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보다 조금 더 과하게 나타나는 표본들도 있을 거고 모 집단의 평균보다 좀 부족하게 나타나는 녀석들도 있을 건데 이때 주어진 녀석의 모 집단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꽤 높은 확률로 가운데에 몰려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야 이번에 수학 평균이 56점이래. 그래? 나는 이번에 수학 평균을 54점으로 예측했는데. 나 이번에 수학 평균을 58점으로 예측했는데. 상관없잖아. 그치? 수능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평균 맞추는 거야? 아니야. 1컷 잘라내는 거야. 야! 대한민국 고등학교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는 남자아이들의 머리 사이즈를 재봤더니 미디움 사이즈를 정했어. 60. 60 너무 큰가? 야, 평균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대충 60, 그냥 60이라고 얘기할게. 근데 내가 주어진 녀석의 평균을 61로 잡았어. 뭐 큰 차이 있어? 없지. 59로 잡았어. 큰 차이 있어? 없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통계적 기술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확하게 주어진 녀석을 맞추는 게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조금 안 맞는데 괜찮아 그래도 쓸만해. 좀 짧은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괜찮네. 옷이 예쁘니까. 그게 통계적 기술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그걸 우리는 나중에 오차 범위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다루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 오차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추정에서 얘기를 하는 건 표본의 평균들을 모아서 결국은 주어진 녀석 안에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의 대충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추정하자는 걸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분 지으라 그랬어. X, 몸무게, X바, N개, 표본의 크기가 N개인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내는 게 X바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모 집단의 평균이 관심 있는 거야. 왜? 모 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으면 그 집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범위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X로 되어 있는 모 집단에서 수백만, 수천만 개의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은 다음 그 각각의 수천만, 수백만 개의 각각의 표본의 평균을 구해서 주어진 녀석을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예쁘게 정리를 했더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때 넘어갑시다. 122쪽에 개념 3번 별표. 수천만 개, 수백만 개의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내가 정규 분포로 나타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X바라고 하는 녀석의 기대값을 구했더니 모평균하고 똑같고 X바라는 녀석의 분산을 구했더니 얘가 n분의 시그마 제곱. 얘는 모 집단의 분산이거든요. 모 집단의 분산을 루트 n분의 시그마지.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만들어진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 자료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얘로 나타나고요. 표준 편차 X바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녀석으로 나타난대요. 오케이? 자, 다시. 자, 이 녀석이 얘기하는 건 뭐다? 모집단 x가 있어. 거기서 내가 n개의 크기를 가진 표본을 만들 거야. 그럼 나는 표본 평균 x바를 하나씩 구할 건데 n개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그치? n개의 평균을 구해서 표본의 개수만큼 주어진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각각의 값에 따라 몇 개씩 있는지를 나타낸 거야. 나타냈더니 주어진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럼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평균의 m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확률 분포표로 만들면 정규 분포에서 모평균 m의 위치에서 표본 평균들의 기대값이 나타나게 되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이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얘기는 시그마보다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분모에 1보다 큰 수가 들어가. 분모에 1보다 큰 수가 들어가게 되면 표준 편차는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주어진 녀석들을 정규 분포 원래 x라고 하는 녀석의 분포가 이와 같은 녀석의 형태로 나타나 있고, 이때 모평균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표본 평균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똑같은 그래프 위에 나타내서 표현을 하면 얘는 평균도 똑같이 나타나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평균 쪽에서 되게 뾰족한 분포로 나타나게 되고, 주어진 녀석에서 어떤 모평균 안에, 모평균을 포함하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들이 그냥 조사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평균을 따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표본의 크기에 해당하는 n분의 모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내고, 이 하얀색은 x의 분포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 핑크색이라고 하는 녀석은 x바의 분포라고 생각을 할 거고, x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각각 한 명 의 점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 x바라고 하는 녀석은 뭉텅이의 평균을 마치 하나의 값처럼 나열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냐? 구분만 줘줘. x는 한 명의 자료야. x바는 뭉텅이. 그럼 이 부분에서 너네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인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일곱, 15명이라고 할게. 만약에 우리가 x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면 15명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주면 돼. 그런데 나의 목표는 15명을 다 조사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3명의 점수만 가지고 15명의 점수를 예측하고 추정하고 싶은 거야. 이 안에서
3명의 점수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잡은 3명의 점수만 가지고 이 15명의 점수와 점수들을 예측하고 싶은 거야. 그 사이즈가 100만 명, 1000만 명, 그 안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변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15명 가운데 3명, 표본을 3명짜리로 만들었어. 그러면 3, 2, 1에 15, 14, 13, 5, 7, 7, 3, 21, 91 곱하기 5가 돼버리니까 9, 5, 45, 455개의 자료를 구한 거야. 3명씩 골라서. 요렇게 3명도 골라보고, 요렇게 3명도 골라보고, 요렇게 3명도 골라보고, 요렇게 3명도 골라보고. 그럼 455개의 표본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455개의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서 정규 분포표에 나타냈더니 원래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내가 455개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분포보다 평균 쪽에서 뾰족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생각해봐. 15명의 자료만 가지고 분포를 나타내면 끝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15명 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3명의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게 되면 모두 몇 개의 표본이 생겨? 455개의 표본이 생겨. 그럼 15개만 정리하면 되던 문제가 455개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 얘기는 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일부로 바뀌게 되면 왜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455개 자료의 평균은 모평균을 따르고 455개 자료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른다. 오케이? 아직까지 우리는 주어진 녀석에서 모평균을 모르는 상황은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확인 문제 2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123쪽. 오차.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 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확인 문제 2번에서는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바가 들어가 있으면 표본의 평균이야. 바가 안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녀석들 하나의 자료값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거야. 이때 바가 들어가 있으면 주어진 녀석의 평균은 m을 따르게 될 거고 바가 들어가 있는 경우 주어진 녀석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를 거야. 이때 첫 번째 m이라고 하는 녀석이 120 m으로 주어졌다. 얘는 모평균 그냥 EX. 그 다음 표준 편차 10. 그 다음 표본의 개수 25개. 그러면 X바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똑같이 120으로 넘어가게 되고 X바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M분의 시그마 2라는 녀석으로 바뀌게 된다. X하고 X바 좀 구분 지으려고 좀 해줘. X하고 X바를 조금 구분 지으려고 좀 해줘. 그게 이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시작이야. X하고 X바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보면 단위는 똑같아.
x가 점수이면 x반은 표본의 점수니까. 그런데 x라고 하는 녀석이 모집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명 한 명 한 명의 점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x바라고 하는 녀석은 그 한 명 한 명 있는 녀석들을 크기가 n인 표본으로 만들었을 때의 평균으로 바꾸는 거야. 15명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15개의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분포를 만들면 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15개 중에서 3개씩 묶어서 만들어 놓은 표본의 개수를 구하면 455개가 생겨. 이 455개의 자료들을 하나씩 표현을 하게 되면 같은 좌표 평면상에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평균 쪽에 뾰족한 분포를 이루면서 평균 쪽에 몰려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오, 쟤네들이 내 말을 이해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케이? 그래서 들어왔을 때는 먼저 모 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x와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차이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돼. 자, 확인 문제 1번 가지고선 다시 한번 대표 유형 1번 가지고선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자, 대표 유형 1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모집단 x라고 하는 녀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냈더니 1, 2, 3. 그 다음 px라고 하는 녀석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 자, 근데 x의 기대값은 4분의 1. 4분의 4니까 4분의 8로 갈게. 4분의 3이냐. 그럼 4분의 12가 되면서 평균은 3이야. 어? 4분의 2구나. 6. 맞나? 4구나. 3, 8. 외기 식기야. 산수 틀렸으니까 그렇지. 그치? 모집단의 평균은 2야. 솔직히 끝이라고. 아니 표본 평균이 표본 분포가 나와 있는데 기대값 구했으면 끝인 거잖아. 맞잖아, 그치? 개수가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에 대한 기대값 구했으면 끝이야. 이 자료는 평균이 인 거야. 뭐 표준편차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자료 안에서의 평균하고 내가 이 자료 안에서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었을 때 그 표본 평균의 성질이라는 걸 알고 싶다는 거야. 그 표본 평균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그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거잖아. 물론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낼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자료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이 100만 개, 1000만 개, 2000만 개, 50만 개만 돼도 그 평균을 찾기 위해서는 졸라게 빡센 하루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래.
그럼 표본의 크기가 9가 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녀석 안에 x가 몇 개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쵸? 우리는 주어진 자료가 모두 몇 개 있는지 모르는 거죠.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거고 2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고 3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모집단 안에서 9개짜리를 묶어가지고서는 표본 평균을 만들었더니 그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평균하고 똑같다고. 그리고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9개의 표본이 돼버리니까 시그마 제곱. 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시그마.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표준 편차 찾아야 되겠네. 에이, 제곱의 평균 구하자. 그럼 4분의 1 플러스 4분의 8 플러스 4분의 9 그래서 4분의 18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4분의 2 2분의 1 그럼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18분의 1 얘 같은 경우에서는 6분의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표본들의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점수의 평균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표준 편차. 요거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자, 대표형 2번으로 갈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TV 시청 시간은 평균 60분,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TV 시청 시간에다가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 줄 가시게 되면 이 학교 학생에서 25명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한 하루 TV 시청 시간의 평균, TV 시청 시간의 평균까지 밑줄 쳐주세요. 자, 그럼 대표형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니들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분 지어줘야 되는데 TV 시청 시간을 X라고 잡으면 얘는 60이 평균이 되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런데 우리가 뭘 만들어냈냐면 25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TV 시청 시간의 평균. 그게 X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X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확률 변수를 얘기하고 X바라고 하는 녀석은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 가운데 N개를 모아 N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게. 그럼 얘는 뭘 따른다고? 모평균을 따른다. 그럼 얘는 뭘 따른다고? 25개짜리 표본이 돼버리니까 얘를 따른다고. 그럼 얘는 뭘 따른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르게 된다고. 이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TV 시청 시간의 평균이 X바라고 하는 녀석이 59분 이상 63분 이하의 확률을 찾으래. 그럼 우리는 X바를 표준화시켜야 돼. 확률 변수 따라갈 거야 그냥. X바를 표준화시켜야 돼.
그럼 우리가 구한 x 바라고 하는 녀석은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얼마래? 60. 표준 편차가 얼마래? 2. 그럼 우리는 x 바라고 하는 녀석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얘를 이용을 해서 표준화시킬 거야. 59에서 60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z 2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일 때하고 2분의 3일 때 2분의 1일 때하고 2분의 3일 때 둘이 더하면 0.7426. 오케이? 표준화 시킬 때 내가 어떤 변수를 표준화 시켜야 되고 주어진 녀석이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따라가 줄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말이 이래저래 많기는 한데 이해하면 편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x하고 x바라는 녀석을 조금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추정 시작할 때는. 오케이? 그 다음에 모평균 추정이 되는데 일단 125쪽까지 문제 풀어봐 보시고요. 그 다음 모평균 추정하는 부분들인 거라 저기를 먼저 조금 볼게. 라이트센에서 마지막에서 니네들이 x를 가지고 x바 만들어내는 걸 먼저 조금 잡아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짠 어디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되냐면 611번까지 라이트센은 611번까지 얘네들 문제 풀면서 x를 가지고 x바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것들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조금 먼저 좀 연습 좀 해줘. 알았지? 그렇게 해줄 거야. 설명한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 거 다음 주 화요일은 레벨 테스트. 그래서 미적분만 시험 볼 거야. 그 다음에 화요일날 클리닉 없어요. 그 다음 목요일은 학원 방학. 토요일은 휴강. 그리고 월요일날 1시부터 수업 마무리하고 확률 통계 내용 정리 마무리할게요. 알았지?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